정도로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야, 최상목은?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까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누가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어차피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관직을 맡을. 근데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헌재를 둘러싸고 지금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예. 어제 헌재가 선관위 관련된 내용을 판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제 헌재가 판단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했는데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현재 소속돼 있는 행정부 기관인데 헌법기구인 선관위가 설령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이 그걸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같은 시간에 뭘 했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요 자식들 채용하는 게 관례라고요 이렇게 부정 채용을 많이 했어요. 37명이나 부정 채용을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 잘못한 건 있는 거예요. 선관위가. 근데 네. 헌재가 볼 때 헌법상의 운영 원리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구에 행정부의 기구가 가서 감사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어긋나. 이게 설명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아야 돼. 수사는 받고 이렇게 있잖아. 한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윤석열이 선관위를 갔잖아. 시차별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두 개를 깨트립니다. 아.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2023년 5월 달에 우리가 중대한 선관위에 부정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저항했다. 선관위는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정선거론이랑 연결된다고 윤석열 측은 주장해요. 근데 지금 헌재가 어제 이 논리를 깨트렸어요. 이거 그랬네. 감사 대상이 아니었어. 두 번째,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모든 부처에서 감사원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이에요. 어제 위헌 판정을 받긴 했지만 근데 이 직무감찰도 위법이라고 봤어요. 근데 선관위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면 감사원이 설령 그 안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 논리에 따르면 군대를 무조건 위헌이네. 군대를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것도 8대0이 났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조선일보의 기대와는 달리 이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수준의 정신 상태는 아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판단을 했더니 이 조선일보 내란일보 신문이 사설을 씁니다 오늘. 그래.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네. 그러니까 아니 수사하면 되잖아. 그렇죠. 우리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조선일보 논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결론을. 수사하고 그래가지고 몇 명 사퇴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선관위는 뭐 무슨 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설이 뭐 이런 나쁜 일이 있었고 뭐 그랬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뭐 선관위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리고 지금 선관위 자체 감사하는 신용하다가 흐지부지 시키지 않았느냐 쭉 간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탄을 합니다. 이러니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가족회사처럼 운영되면서 부패를 일삼는 것이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여기서 기인한다. 이런 가족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헌재가 대답해야 된다. 조선일보 미친 인간들인데 일면 머리 기사 제목도 제가 읽어드릴까요? 정말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는구나.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이 네. 윤 탄핵 심판 앞두고 정치 편향 논란 자초한 헌재. 이게 선관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쭉 얘기했던 거. 그걸 기사를 쓰면서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이 거기에 연결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 우리 사회가 합의했고 지켜왔던 룰이 그게 바로 헌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헌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틀을 잡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 국민투표로 헌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최소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해서 지키자고 하는 합의인 거예요. 최소한의 대원칙인 거예요. 근데 선관위 가가지고 감사하겠다 뭐 하겠다 할 때도 너무 당연한 상식이야. 왜냐하면 감사원은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대통령 밑에 있는 기구란 말이에요. 이런 데가 중앙선관위에 가가지고 막 감사를 하겠다고 덤벼들면 선거의 중립성이 해쳐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어제 헌재도 얘기했던 것처럼 헌재가 얘기했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많이 해온 역사가 있잖아. 3.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다 그랬잖아. 전두환, 노태우까지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를 사실상 한 거란 말이에요. 표를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표가 그렇게 나오도록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변 단체부터 시작해서 다 동원하는 작업들을 하기도 했었고 과거 박정희는 아예 이 투표함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87년 체제에서 선관위를 독립시켜 놓은 거야 헌법기구로. 근데 내가 대통령이요 하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은 자기한테 다 있다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휘둘러.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정치 논리가 앞서니까. 그렇죠. 헌법만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상식조차 아예 법을 처음으로 배워온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얘기가 통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만 계엄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물랑케 하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거야. 조선일보등에서 극우 유튜버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이나 그렇죠. 끊임없이 그 시도들이 있어 왔고 거기에 위험한 윤석열의 사고방식이 더해져서 제일 극단으로 나타난 게 계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걸 다시 바로 세우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왜 이러냐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무슨 뭐 특별한 생각이나 무슨 특별한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논리 정연한 뭐 주장이나 가치나 이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앞에 대충 멍청한 사람들한테 이 말 믿고 속으라고 하는 뜻이고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상당히 부패하고 내란까지 일으킬 수 있고 그거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는 이 집단을 계속 정치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이 집단과 같이 가야 본인들의 이익이 지켜진다. 요 생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고 저기에서 막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